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의 현지 상황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 하락 이런 것 없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일제히 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실적 전망 하향과 부진한 경제 지표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특히 월마트의 부진한 전망으로 인해 미국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심을 짓눌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0.43%, 나스닥 지수도 0.47%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뉴욕 주식시장에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 공개한 지난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월마트는 이번 회계연도 전망을 비관해 소매업종 다우지수, 뉴욕 주식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월마트 실적은 미국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자 투심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실적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다고 월마트는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공개한 4분기 성적은 양호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4% 넘게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는데요. 문제는 이번 회계연도 전망이었습니다. 월마트는 이 기간 순매출 증가율을 3, 4%로 전망했는데 애널들은 4% 증가세를 점쳤었습니다. 이 같은 월마트의 우울한 전망으로 주가는 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7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메타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전날 자체 개발한 첫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 발표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날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예산을 8%씩 삭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해 어제 10% 빠졌었는데요. 오늘 낙폭은 장중에 마이너스 10%를 넘겼지만 오후 들어 마이너스 5%대로 축소됐습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고점 부담 속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8% 넘게 떨어지다 마이너스 5%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장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또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또 노동시장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나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중 하나는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1월 하락하며 직전 2달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건데요. 미국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1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한 10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0.1% 상승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데다 시장 전망치 0.1% 하락 또한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증가한 점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견조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구조 조정에 따른 여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 대비 5천 건 증가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를 4천 건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2만 4천 건 많았지만 시장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초기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늘도 연준 인사 발언 이어졌는데요. 레피얼보스티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25bp씩 2번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폭발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관세, 이민 규칙 및 규정 변경이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코로나19만큼 큰 공급 충격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2022년에 기록한 40년 내 최고치에서 낮추는 데 큰 진전이 있었지만 경제 불확실성, 신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정학적 이슈 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얼마나 많은 국가에 적용될 건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제지표로는 2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비치, 2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지수 확정치, 1월 기존주택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준 인사들 발언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실적이 공개됩니다. 네, 내일도 많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